네, 이 시간은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에 대한 유익한 세무 정보 알아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는 모형중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광주지방세무사 연수이사 모형중 세무사입니다. 네. CBS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수이사, 광주지방세무사에서 맡고 있는데 연수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연수이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교육, 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사전적 의미에서 보듯이 연수이사는 광주지방세무사의 회원인 세무사와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세무사님들의 또 선생님이시네요. 직접 세무사 하시면서. 자, 오늘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관련이 있는 이 소득세에 대한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알아볼 텐데, 먼저 이 소득세의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온천소득과 국외 온천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는 달리 국내 온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소득세가 좀 달라지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 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그 절반은 182.5일입니다. 예. 1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네. 이 소득세는 과세 기간 단위로 이 과세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 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할 수도 있고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사업연도를 법인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을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세 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합해서 과세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소득은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과세 기간에 발생되는 개별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세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예. 이 각각 다른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종합해서 이 과세를 하게 되면 세율의 변동으로 이 납부할 소득세가 또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소득세가 증가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소득 세율을 보면 최저 세율이 6%이고 최고 세율이 45%로 소득 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네. 세금이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록 각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세율 또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1,000만 원과 사업소득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어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금이 증가될 경우 가산세도 발생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합산과세로 좀 분류됩니까?
네, 소득을 구분해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합산과세됩니다. 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도 분리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복권 담청소득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뇌물과 같이 무조건 합산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별도로 과세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실현되는 시점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지는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납세지란 소득세에 관할 세무세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하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득이 또는 국내 온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발생된 소득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발생된 소득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는 거죠? 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신고 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성신고 대상 수익 금액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은 수익 금액이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수익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보건업, 부동산 임대업, 각종 서비스업 등은 수익 금액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이 아닌 어느 한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네, 법인이 아닌 단체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 분배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소득을 분배받는 구성원이 개인이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일거주자로 봐 그 단체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세금 바로 알기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세무정보 알려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